네, 안녕하세요. 빌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남구 역삼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시세보다도 저렴하고 감정가 이하로 나온 급매성 건물입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은요, 역삼역에서 도보 450m, 약 6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요.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은요, 대체로 주택가이긴 하지만 점점 업무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곳입니다. 대체로 엔터테인먼트나 벤처기업, 또 IT 업체, 이런 사옥 등 다양한 또 수요층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바로 이 건물인데요.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모두 명도가 가능하여 바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요, 신축이나 리모델링 개발하는 전문가 대표님을 모시고요, 어떻게 이 건물을 신축이나 또 리모델링 했을 때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전문가 대표님을 모시고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건물 수익률을 분석하는 디벨로퍼 권상환 대표입니다. 네. 자, 이 건물이 지금 3층짜리 오래된 건물인데요. 네. 리모델링이 좋을까요? 아니면 신축하는 게 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일단 파악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증축 계획안과 네. 거기에 따른 수익률 분석을 좀 해봤고요. 네. 신축을 했을 때 그 계획안과 수익률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증축을 했을 때 네. 일단 증축 조건이 맞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증축은 현재는 이 건물이 지하 1, 2, 3층 총 4개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네. 주차를 2대를 더 추가를 하면 70평까지, 그러니까 4층, 5층까지 건물을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차 2대를 여기다 추가할 수 있느냐, 그걸 네.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네. 현재는 저쪽 편에 이제 지하로 네. 주차장이 2대가 있거든요. 네. 여기 지상에 1대가 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네. 1대 더 추가하고요. 이쪽으로 평행 주차로 해서 네. 주차 1대 더 추가를 하면 네. 총 주차 2대를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건물을 2개층 음. 70평까지는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용적률은 다 200% 채워지는 거예요? 예, 용적률 200 채울 수 있고요. 그러면 전체 연면적이 한 215평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럼 리모델링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네요. 그렇죠. 용적률 다 찾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이런 겁니다. 용적률 리모델링 했을 때 수익률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총 공사비와 매가와 각종 세금 플러스 했을 때 또 여기 주변 임대 사례 조사를 해서 그 임대 수익률 분석을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죠. 예, 거기에 따른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9억이지 않습니까? 네. 9억에 대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신축보다는 적게 나오겠죠. 리모델링을 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건물의 층고 제한이 좀 있습니다. 건물의 그렇죠. 층고를 확 높일 수도 없는 거고, 그 층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신축보다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주변 시세에 맞춘 임대료를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건물이 이제 건폐율이 40%밖에 지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증축을 한다고 하면 네. 1층이 35평 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 수익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1층이 30 아무래도 임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1층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층에서 30% 이상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 반지하도 높을 거고. 그렇죠. 4층, 5층은 보다는 이제 밑에 층이 높기 때문에 증축을 했을 때 이 건물은 1층부터 4층, 5층까지 거의 동일하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층 평수가 많지가 않아요. 신축을 했을 때는 1층을 좀 넓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 차이가, 수익률 차이가 생길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1층 겁니다. 부분에서도 면적이 좀 적고, 그렇죠. 그리고 층고도 좀 낮고, 네. 그리고 또 지하가 여기가 없으니까 네, 네. 또 지하 부분에서 임대를 못 받고 하니까 네. 신축이 더 낫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신축했을 때는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고 또 리모델링 했을 때는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죠? 네, 증축했을 경우,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네. 주변 임대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서 네. 대입을 해보면 대략 2.6%에서 3%,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임대료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3.5%에서 4%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215평 같은 네. 면적이 나오는데 네. 수익률이 꽤 차이가 나네요. 차이 납니다. 그리고 네. 총 이제 들어가는 총 공사비, 그렇죠. 공사비가 총 중요하죠. 예. 투자비가 신축과 증축의 투자비 차이가 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10억을 더 추가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거의 1%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신축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리모델링 공사비는 대략 14억 5천 정도? 14억 5천. 예, 예. 그러면 215평이면 네. 14억 5천이면 평당 700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공사비가 대략 650. 650 정도. 네, 각종 부대 비용 다 포함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축이 2개층 또 해야 되고 네. 뭐 엘리베이터 놓고 하니까 이 정도 나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구조 보강비가 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구조 보강. 뭐 심지어는 여기 이제 5개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구조 보강을 다 해야 됩니다. 이제 1층부터 지하까 다 그렇죠. 전부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그렇죠. 나오는구나. 예. 그럼 신축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 나와요? 신축했을 경우에는 대략 22억 정도? 22억이요. 네. 그러면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꼴 나오는 거네요. 그 정도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8억 정도 차이 나는 거네. 리모델링 했을 때하고 신축했을 때하고. 그렇죠. 8억. 예. 그러면 차라리 8억 정도 차이 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또 건물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메리트는 있겠네요. 예, 신축하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중축해서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중축하더라도 2.6%면은 나쁜 수익률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강남에서는. 예, 그렇죠. 예. 근데 신축했을 때 워낙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이 신축의 4%면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축하는 컨셉으로 네. 이거를 보고 우리 신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요거는 이제 신축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떤 컨셉으로 잡으면 좋을지. 자, 뭐든지 이 신축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네. 주차장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 주차 대수를 몇 대를 넣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본 건물의 토지가 이쪽에 이제 북쪽 방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이제 네. 바로 붙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이제 이쪽 건을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쪽에 주차장을 넣어야 돼요. 네. 이쪽 판에다 주차를 넣는데 네. 주차장은 이쪽에 두 대, 2대. 이쪽에 2대, 예. 그리고 더 뒤쪽으로 네. 또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이 되게 좋은 게 네. 주차장을 저 코너 안쪽으로도 또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 2대, 네. 그리고 이쪽 편으로 평행 주차, 네. 평행 주차 예. 한 대 더. 네. 이렇게 하면 총 5대를 다섯 넣을 대. 수가 있습니다. 음. 물론 6대까지도 넣을 수 있지만 네. 저는 신축을 할 경우에 이 지하층을 상부에 노출시켜서 네. 썬큰 구조로 만들면 훨씬 더 임대료 상승이 되기 때문에 네. 위에 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지하층을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게 임대료 상승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편에다가 썬큰 구조로 지하를 노출시켜서 반지하 형식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1층, 2층, 3층, 4층까지 4층까지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주차 대수를 6대를 넣는 것보다는 네. 1층을 좀 더 넓은 평수로 1층부터 2층,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35평인데 1층을 45평, 2층 50평, 약간 이제 좀 키가 작고 약간 덩치가 있는 층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저층 부위가 임대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임대 상승이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뽑은 디자인 안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이런 겁니다. 이쪽에 주차장 2대를 설치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이 정면에 보이는 데를 또 주차장 평행 주차 네. 2대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최대한 뒤쪽으로 밉니다. 네. 그래서 지하층은 노출돼서 보일 수 있게끔 썬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 볼까요? 네. 멀리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네. 건물의 얼굴이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채광을 제일 많이 좀 확보를 해주고 네. 멀리서 봐도 시야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네. 이 앞면을 최대한 이제 가벽 설치해서 높여주면은 훨씬 더 높은 건물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경사가 심하거든요. 네. 경사가 거의 꼭지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5층짜리로 가벽을 설치해서 만들어도 네. 이제 7층처럼 보일 수가 있는 그런 큰 건물입니다. 네. 올라가서 가보시면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하층이지만
충분히 체감을 노출시켜서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랑 저 앞쪽이랑 이쪽 대지랑 네. 보조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음. 반지하층을 해도 네. 지하층이지만 1층처럼 음.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네. 주차장은 여기다가 한 대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쪽에. 네, 이쪽은 이제 없어서 이쪽에다가 주차 한 대를 더 음. 추가를 하면 총 5대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이쪽에 이제 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네. 주차장을 설치를 해도 네. 굉장히 편한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신축을 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쪽 인근에 사옥으로 봤을 때는요 3,500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500. 예, 연면적이 있기 때문에 네. 3,500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부분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네. 못해도 3,000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임대 줬을 때 한 3,000, 통 네. 임대를 줬을 때는 한 3,500까지. 예, 예, 예. 215평이니까 네, 네. 뭐 충분히 네, 한 평당 15만 원이니까 신축이면 가능한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법적 주차 대수가 5대이지만 네. 실사용할 때는 또 법적 주차는 틀리거든요. 네. 얼마든지 자기네가 또 주차를 구역을 만들어서 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6대까지는 실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저는요, 계속 촬영을 이어갈 텐데요. 자, 우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도 이렇게 도로가, 자, 있습니다. 안쪽에 주택가이고요. 자,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는 대략 한 2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층이고요. 자, 현재 다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자, 모두, 자, 일단 명도가 가능합니다. 자, 2층이고요. 네, 3층입니다. 자, 한 층의 면적은요, 지하부터 3층까지 35.8평 똑같이 올라갔고요. 대지가 90.4평, 2종 일반 주거지역, 건물이 143평, 용적률 119%, 1990년이고요. 매가 76억 5천, 평당 8,462만 원입니다. AI 추정가를 볼게요. 자, 랜드북에서는요, 80억 5천이 나왔고요. 자, 부동산 플래닛에서는요 25억 4천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3층 한 층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4개 층을 합치면은요 한 100억 정도의 추정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은행 감정가를 볼게요. 신한은행에서요 매가 90억 기준으로 탁상가 87억이 나왔습니다. 자, 감정가가 훨씬 매매 금액보다 높게 나왔고요. 대출은 한 60억까지 가능합니다. 자,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땅 모양은요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고요. 매각사례를 좀 보면은요, 이 건물 바로 뒤편에요 6m 도로가 2024년 6월에요 45억, 평당 8,4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